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7월 17일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는 처음으로 장기적출 피해자가 임종 전에 장기적출 경험 사례를 이야기한 충격적인 정언을 공개했습니다.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 대변인 왕저위안은 칸중국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국제추적조사기구가 피해자의 유해를 접수했으며 준공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장슈치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8시경 하얼빈 211군 병원 전염병과에서 신장 1개를 적출당한 후 임종 직전 의사에게 고문, 학대, 생체 적출에 대해 정언을 남겼고 의사는 그녀의 유해를 보존했습니다. 의사는 장 씨가 사망하기 전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고 유언을 녹화해 국제추적조사기구에 제보했습니다. 왕저위안은 정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당분간 일부 핵심 증거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에 따르면 증거 감정을 위해 국가 1급 수사기관, 사법기관, 변호사와 접촉하여 증거를 감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조사기구가 발표한 피해자 장슈친의 정언에 따르면 그녀는 산동성 라이저우 출신으로 사망 당시 46세였으며 파룬궁에 대한 진상을 전하다 여러 차례 납치되었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노동교육 2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몸담을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018년 말 장슈치는 다시 납치된 후 각종 고문에 시달리며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하얼빈 211군 병원으로 이송되어 산채로 신장 1개를 적출당했습니다. 다른 주요 장기는 절개해 검사했으나 박해로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어 이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출되지 않았으며 절개 부위를 봉합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은 마취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8시경 그들은 장기 기증자를 산채로 데려와 장기 적출 수술을 진행했다. 장기 적출 수술은 이전에 이미 10여 차례나 있었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감히 묻는 사람은 없었다. 수술은 매우 빨랐고 적출된 장기를 가지고 바로 떠났다. 우리는 그들을 모른다. 그들은 우리 부대 출신이 아니며 매번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인민해방군 하얼빈 211군 병원 전염병과이며 수술 후 시신은 오염물질로 처리한다. 즉 봉인멸균하고 직접 화장하며 중간에 개봉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기에서 이런 종류의 수술을 하는 것은 이곳이 매우 은밀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날도 그들은 장기 적출 후 바로 떠났다. 나는 뒷정리를 담당해 청소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내 옷을 잡아당겨 깜짝 놀랐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장기 적출 당한 사람이 살아있었다. 그녀는 신장 한쪽만 적출당했고 간은 약간 잘렸지만 적출되지 않았다. 아마 부상이 너무 심해 내부 장기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장기도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 사람은 분명히 고문을 당한 것으로 몸에 상처가 많았다. 고문으로 내부 장기의 부상이 너무 심해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몸은 봉합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으므로 아무도 그녀가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와주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의사는 이어 나는 갑자기 생각나서 그녀를 비품이 보관된 지하실로 데려갔다. 의사의 본능이었다. 환자가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포도당과 진통제 등 간단한 약을 주사하고 상처를 간단히 봉합하고 옆에서 지켜보았다. 밤에 그녀는 다시 깨어났고 나를 보자 도움을 청했다. 나는 그녀에게 당신은 가망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알고 있다며 자신이 겪은 사악한 일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이 공개되기를 바랐다. 나는 그녀를 도울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파룬궁 수련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아주 무서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파룬궁에 대해 많이 말했지만 나는 너무 긴장하고 무서워서 잘 듣지 못했다. 나중에 그녀는 공산당이 어떻게 그들을 박해했는지 온갖 고문, 온갖 학대, 심지어 이런 생체 장기 적출에 관해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이 그런 박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온 지 2년이 넘도록 돌이켜보면 나 자신도 직접 이런 수술을 수십 번이나 했는데 정말 끔찍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장 슈친이 억울함을 풀고 공산당을 폭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은 감동해 증거 수집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후의 그녀는 만약 모든 사람이 악에 맞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은 계속 억압당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고 서서히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제 전 세계가 파룬궁을 지지하고 정의가 깨어나고 있으니 자신이 그녀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악을 폭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 슈치는 임종하기 직전 다음과 같이 정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는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저는 중공의 생체 장기 적출로 박해를 받은 파룬궁 수련자 장 슈친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이곳으로 끌려와 강제로 신장 하나를 적출당했다. 당신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악한 사당이 줄곧 인정하지 않은 생체 장기 적출이다. 함께 구금되었던 수십 명의 사람이 한 명씩 끌려가 사라졌다. 지금까지 장기 적출당한 파룬궁 수련생의 수는 셀 수도 없다. 이런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범죄가 하루빨리 폭로되기를, 모든 악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무고한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내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깨울 수 있기를. 장 슈치는 계속해서 자신이 받은 박해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2018년 말에 나는 다시 납치되었다. 이번에는 구치소에서 한 달 만에 경찰들에게 끌려갔는데 당시 그들은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석방하지 않고 병원으로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한다고 했다. 그들은 나를 건강검진을 한다고 속이고 지하실로 데려왔는데 항상 두건을 씌웠기 때문에 이 지하실의 위치를 잘 모른다. 구금된 사람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파룬궁 수련인이었다. 우리는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유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기 적출 대상이 된 것 같다. 이곳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온갖 학대와 고문에 시달렸다. 우리가 살아서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간수들은 장기가 손상되지 않는 한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각종 변태적인 수단을 동원해 언제 어디서나 마구잡이로 우리를 학대했다. 늘 누군가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며칠 후에 새로운 수련인들이 들어왔다. 수십 명이 드나들었는데 오늘 내 차례가 된 것이다. 요원 정은 영상은 더 길었습니다. 장 슈치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후 감옥에서 생체 장기 적출을 기다리는 비밀 장소로 옮겨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파룬궁 수련인을 박해하는 중공의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파렴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조사기구 대변인 왕쩌 위안은 장 슈친의 마지막 유언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장기 적출 피해자의 유일한 정언이자 생체 장기 적출자의 유일한 시신이며 중공의 반인륜 범죄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장 슈친의 사례는 국제조사기구가 지난 10년 동안 조직적으로 조사한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999년부터 장쩌민이 이끄는 중공 범죄 집단은 정법위와 6.10 시스템을 통해 당, 정부, 군대, 무장경찰, 사법제도, 의료기관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통제해 전국적으로 적출된 장기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파룬궁 수련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중공은 파룬궁 집단을 말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체 장기 적출은 실제로 인간의 도덕적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으며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왕쩌 위안은 2006년 생체 장기 적출이 처음 폭로된 이후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중국 전역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미이다. 중공이 이런 범죄에 눈을 감도록 전 세계를 세뇌하는 것은 인류 파괴 행위이다. 이 살인 기계가 확립되면 사회로 확장될 것이다.
무한한 탐욕에 만족할 수 없으면 파룬궁 수련인의 장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마술을 뻗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사는 모든 중국인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조사기구는 대량 학살과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파룬궁 박해자에게 곧 역사상 가장 가혹한 심판과 처벌에 직면할 것이며 고위급 인사든 하급 수행자를 막론하고 명령 집행에 있어서 어떤 변명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참여자는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